안녕하세요. 2021년 첫 번째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의 세미나를 진행할 박수인입니다. 이번 공연은 4월 14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에서 열립니다. 작곡가 김현주, 황성곤, 박윤경, 전우경, 박정은, 이재신의 곡이 연주될 예정입니다. 이번 첫 번째 공연의 세미나는 저와 작곡가 김현주 선생님이 맡았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저는 김현주 선생님의 작품을 제외한 5작품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가 다룰 5작품은 작곡가가 음악적 논리와 형식을 실험한 경우와 또 외부 대상에서 자극을 받아 작곡한 2가지 유형의 작품들을 잘 보여줍니다. 작곡가 전우경은 Fantasy for Left Hand라는 곡에서 판타지라는 장르를, 그리고 작곡가 황성곤은 Sonate for Violin and Piano를 통해 공통관습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소나타 형식을 작곡가 나름대로 재해석한 결과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작곡가 박윤경의 피리와 현악 삼중주를 위한 오방색 은율가락은 북한 황해도 지역의 탈춤인 은율탈춤을 모델로 한 작품이며, 작곡가 이재신의 한강아리랑은 한석산 시인의 시 한강아리랑을 바탕으로 작곡되었습니다. 또한 작곡가 박정은의 리베 사랑은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의 미술작품 무제 완벽한 연인들이라는 이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된 곡이죠. 그러니까 작곡가 전우경과 황성곤의 작품은 각각 판타지와 소나타라는 음악 장르 혹은 형식 자체를 다룬 작품의 출발점이 음악 자체인 작품이라면, 작곡가 박윤경, 이재신, 박정은의 작품은 각각 춤, 시, 미술작품이라는 외부 대상에 자극받아 작곡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19세기의 형식미학 그리고 내용미학이라는 음악미학으로 극대화된 서구미학관이 여전히 오늘날의 작곡가들에게도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작곡가들은 오래된 과거의 미적관념을 붙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형식미학과 내용미학의 대립이 19세기를 특징 짓는 중요한 사건인 것은 맞지만, 핵심은 오랜 시간 서구 문화예술사를 관통하던 2가지 미학관이 양극에 달해서 결국엔 충돌하여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19세기이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이 2가지 입장은 예술을 생각하는 서구의 아주 오래되고도 근본적인 태도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번 세미나에서 살펴볼 것처럼 형식미학과 내용미학이라는 이 2가지 범주가 거칠게 나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이것은 이 미학적 논쟁이 대두됐던 19세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용미학을 추구하던 음악이라도 그것이 담기는 근본적인 구조와 음들 간의 관계로 드러나는 형식적 아름다움이 경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형식미학을 추구하는 음악 또한 그 음악적 사건들에서 전체적으로는 일정의 내러티브를 읽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음악 외적 아이디어와의 연결고리가 있죠. 음악 외적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입장과 오로지 음악적인 관계만이 유의미하다고 여기는 서로 다른 2 입장은 사실 완전히 독립적이라기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예컨대 오늘 살펴볼 작곡가 박정은의 사랑은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의 미술작품에서 추동된 작품이지만, 음악과 미술작품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미술작품은 작곡가에게 깊이 내면화된 후 작곡가 자신의 개인적이면서도 직관적인 음악 언어로 번역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형식과 내용, 작곡의 두 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다른 경향의 미학적 입장에 따라 작품들을 두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런 구분은 분명하게 나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5작품을 두 범주로 나누되 각 작품을 다루는 과정에서는 개별 작품이 갖는 독자성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품의 출발점이 그 자체이거나 혹은 음악 외적 아이디어인 서로 다른 두 범주의 음악적 특징도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살펴볼 작품은 작곡가 황성곤의 Sonata for Violin and Piano입니다. 이 작품은 작곡가가 전통적인 소나타 형식을 나름대로 실험해 본 것입니다. 3악장으로 되어 있는 이 작품의 각 악장은 소나타 형식의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음악은 현대 음악에 익숙치 않거나 이 작품을 처음 듣는 청중이라도 소나타 형식의 원리를 이해하는 청자라면 어렵지 않게 그 음악적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소나타 형식은 작곡가와 연주자, 그리고 연주자와 청중 사이 소통의 수단으로 작용하는 셈입니다. 소나타 형식으로 소통하겠다는 작곡가의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작품 안에서 갈등을 빚어내는 제1주제와 제2주제 요소는 작품 안에서 반복, 변형되어 지속적으로 들리고 그럼으로써 이 음악을 듣는 내내 청중에게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두 주제는 음악을 계속해서 이끌고 가는 기제가 되는데 1악장에서는 전통적인 소나타 형식처럼 제시부를 반복함으로써 청중에게 익숙해지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이는 두 선율이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이야기를 청중이 잘 따라오게끔 돕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게다가 각 악장에 붙은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에 해당하는 언어들을 보면 작곡가가 사용한 언어는 영어도 이태리어도 한국어도 아닌 에스페란토입니다. 에스페란토는 전 세계인들이 소통할 수 있길 바라는 희망으로 20세기 초 폴란드의 자메노프가 창안한 국제어입니다. 작곡가가 각 악장 이름에 다름 아닌 에스페란토어를 붙인 것은 음악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바람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일지 모릅니다. 이런 바람은 소나타 형식이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음악 어법으로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음악을 살펴보기 전에 분명히 해둘 점은 용어 사용의 문제입니다. 이 발표에서는 일반적인 소나타 형식에 사용되는 용어인 제1주제, 제2주제보다는 제1주제 영역, 제1주제 영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악적 아이디어가 선율 성격뿐만 아니라 템포, 박자, 모티브 따위의 다양한 파라미터들로 구별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제 선율이라기보다는 주제 영역이라고 폭넓게 칭하는 것이 더욱 적절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1악장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주제 영역이 제시됩니다. 전통적인 소나타 형식의 제시부와 마찬가지로 이 작품의 제시부는 반복됩니다. 두 번째 반복될 때는 약간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각 주제 영역의 특징은 여전히 강조되고 따라서 제시부에서 듣게 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제 영역은 청중에게 선명히 새겨지게 됩니다.
제시부의 제1주제 영역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렬한 피아노 소리로 시작되는 첫 번째 부분을 지나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교대하는 패시지, 마지막으로는 제2주제 영역으로 연결되는 경과구 같은 패시지가 등장합니다. 각 부분은 템포, 박자, 음형, 텍스처 모두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컨대 피아노가 연주하는 첫 번째 패시지가 템포 90의 4분의 4박자로 지정되고 순차 진행하는 연속적인 8분음표 음영이 주요 재료라면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교대하는 두 번째 패시지는 좀 더 빠른 템포에 박자는 자주 바뀌지만 기본적으로 8분의 6박자가 중심을 이루며 바이올린은 스타카토가 붙은 세리단 음표 음영을 특징적으로 들려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프레이즈는 제2주제 영역으로 가기 위한 연결구로 피아노의 아르페지오와 바이올린의 하모닉스 음영이 특징을 이룹니다. 제1주제 영역의 음악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지만 전체적으로는 강하고 힘있는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제2주제 영역은 박자도 8분의 7박자로 분위기도 서정적인 분위기로 제1주제 영역과는 달라집니다. 악보에도 서정적이고 부드럽게 그러나 정확한 리듬으로 라는 지시어가 적혀 있어 이 부분에서 분위기가 앞서와는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피아노는 펼친 화음을, 그 위에서 바이올린은 F, C, G, F샵으로 시작하는 선율을 그려나갑니다. 이 악장은 발전부입니다. 여기서도 전통적인 소나타 형식의 특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나타 형식에서 발전부는 제시부에 등장한 재료들이 파편화되어 자유롭게 가공, 발전되는 부분입니다. 조성음악에서는 시퀀스로 조성을 옮겨가면서 가장 먼 조까지 이동했다가 종국에는 딸림 화음에 도달하여 가장 긴장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조성이 없는 이 작품에서는 아이디어를 변형시키거나 다이내믹과 템포, 그리고 자유로운 주제들의 결합을 통해서 음악적 긴장을 형성해 나갑니다. 처음에는 제1, 2 주제 영역의 요소들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역할이 제시부와는 뒤바뀝니다. 제시부에서 피아노가 들려준 패시지는 이제 바이올린에서 들려오고 바이올린이 연주했던 음영은 피아노가 연주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악보는 제1주제 영역이 2악장에서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악보는 1악장에서 피아노가 연주했던 패시지를 2악장에서 바이올린이 어떻게 변형시키는지 보여줍니다. 두 번째 줄에 있는 악보 역시 서로 교대하는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순서가 뒤바뀌어 연주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전부의 제2주제 영역 역시 변형됩니다. 제시부에서 피아노가 아르페지오로 연주하면 그 위에서 바이올린이 서정적인 선율을 연주한 것과 정확히 반대로 연주하는데요. 피아노는 제시부에서 바이올린이 연주했던 선율을 두터운 화성으로, 바이올린은 아르페지오로 펼친 화음을 연주합니다. 이렇게 두 주제 영역이 한 차례 연주된 뒤부터는 보다 자유로운 발전 과정이 펼쳐집니다. 제1주제 영역의 피아노 파트와 제2주제 영역의 바이올린 파트가 만나거나 짧은 파편들이 연속적으로 연주되기도 하면서 긴장을 쌓아나가게 됩니다. 마지막 3악장은 재현부입니다. 재현부는 발전부에서 빚어진 갈등이 해결되며 긴장이 완화되는 부분이면서
전체 작품이 종결되는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 작품의 재연부는 제시부가 단순히 반복되기보다 더욱 강력한 무드로 완성됩니다. 이런 점은 다이내믹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3개의 포르테와 4개의 포르테가 전반적으로 유지되는 데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악장에서만 사용된 다이내믹은 4개의 피아노에서부터 4개의 포르테까지 그 스펙트럼이 매우 폭넓고 한마디 길이의 짧은 음역에 메조 피아노와 포르테시시시모가 메사디 보체로 지시되면서 급변하는 다이내믹 효과가 강조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적 텍스처가 제시부에 비해 무척 두터워집니다. 피아노만이 아니라 바이올린 역시 거의 지속적으로 더블 스탑, 트리플 스탑으로 연주됩니다. 이런 특징은 제시부에서 서정적으로 연주됐던 제2주제의 영역에도 적용돼서 마치 전통적인 소나타 형식의 재연부에서 제2 조성이 제1 조성 영역에 흡수되듯이 텍스처, 템포, 다이내믹, 무드 모두가 제1주제 영역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마지막에 붙은 코다에서 다시 한번 제1주제, 제2주제 영역의 아이디어들이 비춰지면서 음악은 끝맺게 됩니다. 이 작품은 이렇게 조성이 근본적 역할을 하는 전통적인 소나타 형식을 새로운 맥락에서 실험합니다. 조성 없이도 모티브, 템포, 박자, 다이내믹, 텍스처 따위의 다양한 음악적 파라미터들을 통해서 소나타 형식이 갖는 음악적 내러티브를 담아냅니다. 추상적인 음악 언어지만 형식이라는 소통 순환을 통해 소리들이 빚어내는 음악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하는 작품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작품은 작곡가 전우경의 왼손을 위한 판타지입니다. 이 곡의 제목은 2가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곡이 왼손으로만 연주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장르가 판타지라는 점입니다. 피아노를 위한 작품인 이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왼손으로 연주됩니다. 왼손으로만 연주되는 피아노 작품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은 라벨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콘체르토입니다. 이 곡은 피아니스트 파울 비트겐슈타인이 위촉해서 작곡된 곡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오른팔을 잃게 됐지만 그럼에도 연주를 이어나가려는 열망으로 당시 여러 작곡가들에게 왼손을 위한 피아노 작품을 위촉했는데 그중 라벨의 이 작품이 지금까지도 가장 잘 알려진 곡으로 남아 있습니다. 왼손을 위한 피아노 작품의 더 오래된 역사적 예는 브람스의 작품입니다. J.S. 바흐의 바이올린 무반주 작품인 파르티타 2번의 샤콘느를 피아노 버전으로 편곡한 왼손을 위한 샤콘느가 바로 그 작품입니다. 브람스는 왼손을 다친 클라라 슈만을 위해 이 곡을 작곡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조니가 피아노 작품으로 편곡한 바흐의 샤콘느가 피아노라는 악기의 장점을 살려 원곡보다 더욱 두터운 화성으로 유려하고 웅장하게 완성된 것과는 달리 왼손으로만 연주되는 브람스의 이 작품은 바흐의 바이올린 무반주 작품의 원곡에 더욱 충실하면서도 담백하고 묵직한 음향을 들려줍니다. 라벨과 브람스의 작품 외에도 왼손을 위한 피아노 곡은 생상, 레오폴트 고놉스키, 쇼팽, 체르니, 스크리아빈 등 여러 작곡가들이 작곡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살펴볼 작곡가 전우경의 판타지 for Left Hand는
이들 작곡가들과 그 음악적 역사 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작곡가 전우경의 이 작품이 택한 장르, 판타지는 더욱 유서 깊습니다. 16세기부터 19세기, 20세기와 현대까지 많은 작곡가들이 이 판타지 장르를 작곡해왔습니다. 판타지는 자유롭고 즉흥적인 것부터 엄격한 대위법적 형식, 일반적인 섹셔널 형식까지 그 형식적 범위가 폭넓습니다. 작곡가 전우경의 왼손을 위한 판타지는 특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흐름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음악적 아이디어 혹은 하나의 음악적 사건이 자유롭게 여행하는 듯 작품 전체를 관통하며 음악적 과정을 만들어 갑니다. 마치 음악적 아이디어가 스스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이 작품에서 판타지라는 장르는 자유롭게 어디로든 뻗어나가려 하는 이 같은 음악적 진행을 적절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면 F샵 음이 반복적으로 연주됩니다. 여기에 E샵이 더해지는 순간이 이 음악에서 중요한 음악적 사건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F샵과 E샵이 만들어내는 단이도는 이 음악을 추진해 나가는 중요한 음정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템포 루바토와 템포 120으로 지시된 두 섹션이 교대로 등장하는 이 작품 전체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다양한 형태로 제시됩니다. 이 두 가지 템포는 이 곡의 형식이나 섹션을 구분한다기보다 음악적 긴장과 이완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기제로 활용됩니다. 예컨대 템포 120 섹션에서는 연속적인 16분 음표 패시지가 빠르게 연주되는데 이 사이에 템포 루바토가 지속적으로 관여하면서 그 추진력에 제동을 거는 겁니다. 템포 루바토는 단 2도를 제공하면서 빠른 섹션이 추진력을 얻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그 추진력에서 발동되는 긴장감을 거듭 완화시키기도 합니다. 템포 루바토와 템포 120이라는 두 템포의 긴장, 이완의 관계는 작품 전체에도 적용됩니다. 워낙 자유롭게 진행하는 이 작품의 뚜렷한 형식을 밝히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그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음악적 순간을 만들어가는지, 즉, 단 2도라는 사소한 하나의 음악적 사건이 어떻게 점차적으로 절정에 이르는지는 알아볼만 합니다. 템포 루바토에서 F샵 음으로 시작된 음악은 E샵이 등장하면서 중요한 음악적 아이디어를 이룹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템포 120에서 F샵 음을 시작으로 한 반음계적 음영들이 점차적으로 음구를 높여나가다가 템포 루바토의 E 음에 도착하게 되죠. 이 음은 도착 지점이기도 하고 16분음표 음역의 연속적인 진행을 멈추게 하는 기제이기도 합니다. 이 음은 한동안 강조되다가 F음과 만나고 이내 이 음악의 첫 번째 수직 화음인 G, G 플랫 음에 도착합니다. 이 두 화음을 구성하는 두 음 역시 같은 옥타브 상에서는 단 2도 음정을 이룹니다. 즉, 두 번째 템포 루바토는 변형된 단 2도 아이디어가 등장하는 지점입니다. 이 화음은 G샵 A, B플랫 B, B, G샵을 거쳐 G, F샵으로 진행되고 이어서 템포 120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16분음표 빠른 음영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오이딴 음표들로 묶인 음영들 사이에 자주 쉼표가 간섭하게 되면서 템포 루바토가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긴장감이 빠르게 형성되기보다는 거듭 제지됩니다. 이어 등장하는 템포 루바토는 앞선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갑자기 긴 음가로 등장하며 16분음표 음영의 재빠른 패시지들을 가로막습니다. 가장 길게 지속되는 다음 부분은 16분음표 음영이 점차적으로 절정을 향해 긴장을 축적해 나가는 결정적인 진행을 보여줍니다. 앞서와 달리 한 옥타브 위로 도약하며 단이도 관계를 소개하면서 시작된 16분음표 음영은 이제 그 도약 때문에 두 리듬군이 하나로 묶여 더욱 길게 지속되고 중간중간 간섭하던 쉼표 역시 사라져서 그 호흡이 길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전 진행과 유사한 오이딴 음표와 쉼표의 교대 진행이 다시 등장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길어졌던 호흡이 짧은 단위로 파편화될 뿐만 아니라 음고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음량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긴장이 조성되어 나갑니다. 그 긴장 끝에 도달한 음은 D, D 플랫, E 음입니다. 이 세 음은 다음 마디에서 곧바로 D, E 플랫, F 플랫의 이명 동음으로 바꾸어 기보되는데 이는 다음 섹션에서 등장한 첫 음인 F 음과의 보다 매끄러운 연결을 위한 장치로 작용됩니다. 이어서 연결되는 템포 루바토에서 D, E 플랫, F 플랫은 이제 펼친음이 아니라 화음으로 그리고 포르티시시모로 강조되며 긴장을 고조시킵니다. 세 음은 한동안 더 지속됩니다. 이어지는 진행에는 다이내믹이 피아노로 갑작스레 바뀌고 C, C# 옥타브 베이스의 음영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이 음영은 첫 번째 섹션이 끝난 뒤 이어지는 두 번째 섹션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음영입니다. 이 템포 루바토 부분은 첫 번째 섹션과 두 번째 섹션의 음영이 겹쳐지면서 두 번째 섹션을 매끄럽게 연결해주는 연결구처럼 작용합니다. F음으로 시작된 두 번째 섹션은 16분음표 음영이 반음계적 스케일로 변형되고 피아니시모에서 포르티시시시모로 빠르게 음량을 증대시켜 갑니다. 이어서 베이스 도약 음영과 16분음표 음영이 만나 시퀀스를 이루고 그 진행은 피아노 건반의 가장 높은 음인 C7에 도달하며 다시 한번 긴장을 고조시킵니다. 마지막 템포 루바토는 무질서한 클러스터 음영을 들려준 후 다시 처음을 상기시키는 듯 F# 음을 들려주다가 어느새 크게 도약하여 A7, B7을 거쳐 B, C 두 음으로 마무리되며 전체 음악은 끝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긴장과 이완을 이루는 두 섹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첫 번째 섹션보다 빠른 전개를 보여주고 또 더 강한 다이내믹과 더 높은 음역까지 도달하면서 더 큰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첫 마디의 F#, E# 단 2도에서 추동됩니다. 마치 잔잔한 물 위에 떨어진 물 한 방울이 물결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F# 위에 떨어진 이 음으로 음악이 추동되어 나갑니다. 이처럼 이 작품은 각각의 부분들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악의 긴장감이 어떻게 조성되어 나가느냐에 따라 첫 번째 섹션과 두 번째 섹션을 구분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두 섹션의 음악적 특징이 서로 포개지는 연결구를 지나며 흐릿해집니다.
이 두 섹션의 아주 긴밀한 관계는 각 섹션의 첫 음에서도 드러납니다. 첫 번째 섹션과 두 번째 섹션 각각의 첫 음인 F샵과 F음은 이 작품의 중요한 음악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단 2도를 이룹니다. 다시 말해 단 2도는 각각의 순간들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아이디어로서 뿐만 아니라 경계가 흐릿한 이 작품의 형식의 구조적인 단초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 작품은 왼손 한 손으로만 연주됨에도 피아노 전체 음역대를 오가며 피아노라는 악기의 폭넓은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피아노의 가장 낮은 음역대와 가장 높은 음역대를 바삐 오가는 두 번째 섹션에서는 건반의 왼쪽과 오른쪽을 빠르게 이동하며 연주하는 연주자의 퍼포먼스적 측면까지 부각되며 음악적 흥미를 더합니다. 왼손만을 사용하는 제한된 자유 안에서 단 2도라는 하나의 음악적 사건이 판타지라는 자유로운 형식을 가진 장르를 통해 무한하게 가능성을 펼쳐나가는 점이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작곡의 출발점이 음악 자체인 작곡가 황성곤과 전우경의 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작곡가 황성곤의 소나타 for Violin and Piano는 소나타라는 청자에게 익숙한 음악적 원리를 갖춘 음악 형식으로 음악적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작품입니다. 작곡가는 소나타 형식을 통해 오직 음악적으로만 그려내는 이야기를 가지고 청중과 소통합니다. 또 작곡가 전우경의 Fantasy for Left Hand는 하나의 작은 음악적 아이디어가 작품 전체를 관통하면서 전체 작품을 이루어갑니다. 단 2도는 작품 내내 지속적으로 들리면서 음악을 이끌고 가는 표면적 기제가 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섹션과 두 번째 섹션의 첫 음들 관계에도 관여함으로써 구조적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두 작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외부 대상을 작품에 담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닌 작곡의 출발이 음악 자체인 작품들은 음과 음들의 관계, 배열 같은 형식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악적 진행 과정에는 음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반복되는 모티브, 강조되는 음형, 다이내믹의 변화, 긴장과 이완 등 음악적 요소들에서 만들어집니다. 형식 미학과 내용 미학은 이처럼 선명히 경계짓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는 세미나의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작곡의 출발점이 음악 외부인 세 작품을 다룹니다. 살펴볼 작품은 작곡가 박윤경, 이재신, 박정은의 음악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각각의 작품은 춤, 시, 미술 작품이라는 외부 대상을 염두로 두고 작곡된 작품입니다. 이들의 작품은 각각의 외부 대상이 작품과 긴밀하게 연결되기도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작품은 작곡가 박윤경의 피리와 현악 3중주를 위한 오방색 은율가락입니다. 이 곡은 북한 황해도 지방의 은율탈춤을 바탕으로 작곡되었습니다. 은율탈춤 반주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피리를 현악 3중주와 함께 재구성한 곡입니다. 작품은 5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각 부분은 중심음과 리듬이라는 두 가지 층위에서 은율탈춤을 담아냅니다. 먼저 은율탈의 오방색이 음악 안에 5부분으로 스며든 경우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은율탈은 등장인물에 따라 3개에서 6개 정도의 둥근 혹이 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혹에는 5개의 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5개의 색은 각각 황금색, 청색, 적색, 백색, 흑색인데요. 이 5개의 색은 각각 동, 서, 남, 북, 중앙, 오방이의 신을 뜻합니다.
황금색은 중앙의 신, 청색은 동쪽, 적색은 남쪽, 흰색은 서쪽, 흑색은 북쪽의 신을 의미합니다. 이 5가지 색은 이 작품에서 5개의 섹션에 각각 적용됩니다. 이 5개의 색은 각각 부분의 중심음으로 바뀌는데 중앙에 위치한 황금색 E플랫을 중심으로 동서는 완전 5도 관계, 남북은 장 3도 관계의 음이 사용되어 결과적으로 중앙의 황금색은 E플랫, 동쪽의 청색은 B플랫, 서쪽의 흰색은 A플랫, 남쪽의 빨간색은 C, 북쪽의 흑색은 G음의 짝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은율탈의 혹에 칠해진 오방색은 이 작품에서 각 섹션의 중심음으로 번역됩니다. 은율탈춤이 이 작품 안에 담긴 2번째 층위는 은율탈춤의 실제 음악이 이 작품 안에 담긴 경우입니다. 음악의 각 5부분은 모두 다른 리듬과 빠르기를 갖는데요. 은율탈춤에서 사용되는 고유의 장단이 반주부에 사용됩니다. 그 각각은 연불, 타령장단에 더불어 은율탈춤의 특징인 돈부리장단, 돌장단, 은율굿장단으로 실제 은율탈춤의 음악이 직접적으로 이 작품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방색의 5음이 은유적으로 음악으로 번역되었다면 탈춤 리듬은 그런 요가 없이 직접적으로 이 작품 안에 들어온 셈입니다. 이는 은율탈춤과 작곡가 박윤경의 오방색 은율가락을 곧바로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음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동쪽을 상징하는 청색 음악으로 중심음은 B플랫입니다. F로 시작하는 5음음계 안에서 음악이 진행되어 나갑니다. 탈춤 음악 중 연불에 해당하는 첫 번째 부분은 첼로의 긴 B플랫 페달톤 위에서 비올라, 바이올린, 피리가 차례로 선율을 쌓아가며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순서대로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하는 텍스처는 서구의 전형적인 성부짜임새인 모방 기점 기법을 떠올리게 하지만 악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선율 관계는 헤테로포니적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피리가 등장하면 현악 삼중주는 화성 반주로 피리의 선율을 꾸밉니다. 이처럼 첫 번째 섹션에는 음악적 짜임새의 종류인 폴리포니, 헤테로포니, 호모포니가 자유롭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북쪽을 상징하는 흑색, G음이 중심음입니다. 여기에서는 피리의 타령 장단이 두드러집니다. 피리의 꾸밈음, 부점, 떠는 음과 현악 삼중주의 반주가 아주 잘 어우러지는 부분입니다. 첼로와 비올라는 피치카토로 타령 장단을 이끌어가고 바이올린은 피리 선율을 음색적으로 꾸며주면서 헤테로포니 텍스처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섹션은 현악 3중주 위주로 진행됩니다. 5개 섹션 중 가운데 섹션인 만큼 중앙을 상징하는 황금색, E플랫 음이 중심음으로 사용됩니다. 잦은 돈부리 장단으로 진행되는 이 섹션은 비올라의 부점 리듬과 바이올린의 선율이 포개지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피리가 바이올린의 선율을 모방하면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피리는 계속해서 바이올린의 선율을 단편적으로 모방해 나가다가 어느새 스스로 주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리의 주선율이 끝나면 곧바로 네 번째 섹션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 섹션은 운율탈춤에서 양반춤에 사용되는 돌장단이 나옵니다. 서양의 박자로 따지면 8분의 11박자입니다. 서쪽을 상징하는 흰색으로 중심음은 A플랫입니다.
돌장단에 맞춰 피리의 선율이 시작됩니다. 현악 3중주는 모두 트레몰로 화성 반주를 합니다. 현악 3중주에서는 규칙적 박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피리 선율에 나오는 부점, 세디따는표, 꾸밈음 효과는 보다 자유롭게 연주됩니다. 마지막 5번째 섹션은 운율 9장단이 사용된 가장 빠른 부분입니다. 남쪽을 상징하는 적색, C음이 중심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파트에서도 현악 3중주 파트는 반주를, 피리는 선율을 맡습니다. 첼로와 비올라는 완전오도 화음을, 바이올린은 펼침 완전오도를 강박에 규칙적으로 연주하고 피리는 동일한 선율 패턴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음악은 점점 빨라지다가 끝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이 작품은 운율 탈춤에서 사용되는 탈의 오방색 그리고 실제 음악의 요소인 장단 두 요소가 중요한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탈의 5가지 색깔은 작품에서 5부분의 중심음으로 투사되어 실제 작품과의 은유적인 관계를 맺는 한편 탈춤 장단은 은율 탈춤과 이 작품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작품은 작곡가 이재신의 한강 아리랑입니다. 이 곡은 한석산의 시 한강 아리랑을 가사로 한 사성부 합창곡입니다. 음악은 시의 구조를 따라 크게 서주가 붙은 ABA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B 부분은 가운데 아리랑 가사가 삽입되면서 길어집니다. 따라서 아리랑을 중심으로 두는 펠린드롬 형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가사를 중심으로 전체 형식을 다시 한번 나눠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 3으로 표시해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A 부분은 유절 형식처럼 되어 있지만 성악선부는 노래하는 선율을 그려내기보다는 가사의 리듬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늘 새로운 리듬 선율을 만들어냅니다. A 부분의 유절 형식은 피아노 파트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내용은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 작품은 한강 아리랑이라는 민족적인 주제를 음악적으로 표현한 곡으로 이를 잘 드러내기 위해 조성이 아닌 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법 중간중간에는 반응계적 키가 사용되어 음악적 색채감이 풍부해지고 긴장감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내성부가 7파트로 나뉘어 포르티시모로 강하게 부르는 서주로 시작합니다. 느리고 장중한 서주가 끝나면 템포는 보통 빠르기, 다이내믹은 메조 피아노로 바뀌고 A 부분이 시작됩니다. A 부분은 이끄음에 샵이 빠진 자연 단음계, 선법으로 말하자면 에올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성악선부의 선율은 주로 말의 리듬을 따릅니다. 그래서 규칙적이거나 예상 가능한 리듬 진행을 보여주지 않고 반복 진행 역시 보여주지 않습니다. 각각의 가사에 맞는 선율과 리듬으로 불립니다. 간단하게 1절만 살펴볼까요? 악보와 시의 첫 번째 줄을 보면 말로 할 때 쉬는 부분에 정확히 쉼표가 들어가 있고 행이 나뉘는 부분에는 2마디 쉼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 1300리 물길 하늘과 땅 이어주는 하는 식의 리듬이 완성됩니다. 성악선부의 리듬 진행은 특히 A 부분의 리듬 진행은 이렇게 말의 리듬을 따르기 때문에 음악적 강박, 약박이나 규칙적 박자감을 거스르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음악적 진행이 건조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나옵니다. A의 첫 번째 프레이즈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 음절은 멜리스마적으로 장식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음계는 G샵 에올리안입니다.
A 에올리안에 없는 G샵 키로 반응계적 2조하면서 그리고 그 선법에서 화려하게 멜리스마적으로 노래하면서 이 음악에 색채감을 준 경우입니다. 또 이렇게도 꾸밉니다. 이 부분은 A의 2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 검룡소라는 가사를 네 파트가 모방적으로 또 멜리스마적으로 노래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듯 정말로 용이 승천하는 듯 가사를 음악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은 가사의 리듬, 즉 언어의 소리를 음악적으로 번역할 뿐 아니라 언어의 의미 역시도 음악으로 그려내는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성악성부의 선율이 가사의 리듬을 따르는 과정에서 반복되기보다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성악성부만 봐서는 1, 2, 3절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A 부분이 똑같이 3번 반복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즉 A 부분이 유절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성악 파트가 아닌 피아노 파트입니다. 피아노 반주는 오른손에서 세디다는 표를 특징적으로 보여주면서 한강의 물결을 묘사하는데, 피아노 반주가 첫 번째 프레이즈에서 들려준 음악은 동일한 화성과 음영으로 나머지 두 프레이즈에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이 피아노 반주의 반복 과정은 예기치 못한 재미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순차 보조적으로 진행하는 음들 사이에서 우뚝 솟아있는 B, A 두 음은 마지막 3절에서 한강 한복판에 떠있는 선유도 갈대숲이라는 가사와 만나면서 잔잔한 강물 위에 선유도가 떠있는 모습을 음악적으로 묘사합니다. 이 역시도 가사의 의미가 음악적으로 그려진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B 부분은 중간에 무반주로 노래되는 아리랑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첫 번째 B 섹션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 부분에 들어서면 합창과 피아노 파트 모두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조가 A 에올리안에서 G 도리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이내믹은 포르테로, 합창은 모든 성부가 다 함께 리드믹 호모포니로 노래 부르고 이전 섹션과 달리 규칙적인 리듬 진행을 보여주면서 A 부분과 대조를 이룹니다. 피아노 파트 역시 오른손에 도약하는 아르페지오와 오른손 화음 진행이 두드러지면서 더욱 웅장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한편 B 부분의 성악 성부는 세 프레이즈로 구성됩니다. 이 세 프레이즈는 기본적으로 같은 선율을 노래 부르지만 처음과 마지막 프레이즈는 G 도리안으로, 가운데 프레이즈는 G 에올리안으로 연주되면서 같은 음뜸을 중심으로 다른 조를 오가는 믹스처를 통해 음향적 색채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B 부분이 끝나면 이어서 피아노 반주가 멈추고 합창 네 성부가 아카펠라로 아리랑을 부릅니다. 아리랑은 B의 가운데 프레이즈에서 잠시 나타났던 A 에올리안이 다시 등장합니다. 성악 네 파트의 아름다운 화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운 아리랑이 끝나면 다시 G 도리안으로 B 섹션이, 이어서 A 섹션이 에올리안으로 재현되면서 음악은 마무리됩니다. 재현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A 섹션에서 성악 파트는 계속해서 가사의 리듬을 따르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제시되었던 A 섹션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듣게 되는 선율과 리듬 진행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처럼 작곡가 이재신의 한강 아리랑은 펠린드론 형식 혹은 더 크게는 ABA 형식이라는 분명한 형식을 따름에도, 그리고 이러한 형식이 피아노 파트에서 반복을 통해 일어나고 있음에도 가사의 리듬을 모방해서 음악적 불규칙성을 만들어내는 성악 성부의 움직임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음악을 듣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마지막 작품은 작곡가 박정은의 리베, 사랑입니다. 대금과 가야금, 피아노를 위한 작품으로 현대음악 앙상블 거리를 위해 작곡된 곡입니다. 작곡가가 작품 설명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이 작품은 펠리스 곤잘레스 토레스의 미술 작품 무제, 완벽한 연인들을 계기로 추종되었습니다.
같은 시각을 가리키는 두 개의 시계가 벽에 걸려 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두 시계가 가리키는 소침은 점차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다 마침내 둘 중 하나는 멈춰버리게 되죠. 작곡가는 이 작품을 보고 사랑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을 작품에 담았다고 수레합니다. 이 같은 작곡가의 고백이 내비치듯 이 작품은 앞서 살펴본 작곡가 박윤경과 이재신의 작품과는 결이 다릅니다. 세 작곡가의 작품 모두 외부 자극을 작곡의 출발점으로 삼지만 작곡가 박윤경과 이재신의 작품이 외부의 자극을 적극적으로 음악적 아이디어로 활용했다면 작곡가 박정은은 작곡가가 염두에 둔 외부 대상이 작곡가 안에서 어떻게 개인화되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추상적인 작품으로 연결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이 작품은 구체적인 외부 대상으로부터 자극받아 추동된 작품임에도 미술 작품이라는 외부 자극이 직접적으로 작품 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작곡가에게 완전히 내면화된 후 그것이 다시 작곡가의 독자적인 음악 언어를 통해 추상적인 음악 작품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기보다는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음악에 가깝습니다. 순간적인 감각을 소리로 포착하려는 듯 다채로운 소리 자극들이 작품 안에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룹니다. 일상적인 소품과 악기의 경계, 음과 소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자유롭고 다채로운 작품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곡은 대금과 가야금, 피아노를 위한 작품입니다. 그러나 새 악기 외에도 다양한 일상 소품들이 음악 안에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세 명의 연주자들은 자신들의 악기 외에도 멜로디언, 귀로, 레치, 벨과 같은 악기부터 시작해서 사포지, 유리컵, 신용카드, 브러쉬, 비닐, 탁구공, 진동 마사지기, 페인트 깡통까지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또 피아노의 제일 아래 두 건반과 제일 위 두 건반은 미리 조작되어 타악기 같은 소리를 내며 실로폰 스틱으로 피아노 현을 때리는 주법, 피아노 현을 손으로 뜯는 주법 등 매우 다양한 소리들을 이 한 작품 안에서 듣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는 전체적인 형식이나 구조를 분명하게 파악하기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음악적 분위기와 효과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악보는 음악의 첫 시작 부분입니다. 연주되지 않는 가장 첫 마디에는 피아노 건반의 가장 오른쪽 두 개와 가장 왼쪽 두 개가 미리 조작되어 있어야 한다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다이내믹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음악은 강한 무드로 시작됩니다. 세 악기 모두 포르티 시심으로 연주되고 악음보다는 소음을 주로 냅니다. 대금은 트럼펫 사운드 노이즈와 바람 소리를 번갈아 내도록 지시되어 있는데 이는 음악 초반부에 대금이 주로 내는 소리입니다. 이런 진행은 음악의 3분의 1 지점까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피아노의 현을 신용카드로 긁는 소리, 검은고를 사포지로 문지르는 소리, 탁구공을 피아노 현에 떨어뜨리는 소리, 유리컵을 피아노 현에 문지르는 소리 등 다양한 소음들을 듣게 됩니다. 초반부의 소음은 대금관에 바람을 불어넣는 소리, 탁구공을 피아노 현에 떨어뜨리는 소리와 비닐을 검은고에 문지르는 소리들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피아노에서 처음으로 수직적인 화음이 나오고 이 화음은 대금의 선율과 같은 리듬으로 함께 연주됩니다. 다이내믹도 피아노로 바뀌면서 시작할 때의 강력한 무드와는 대비를 이룹니다. 그러다 음악은 한 마디 단위의 작은 연속적 파편들로 진행됩니다. 피아노의 아르페지오와 벨 사운드를 대금의 에어 사운드와 검은고의 피치카토, 콜레뇨가 꾸미는 파편들로 이어집니다. 이 연속적인 파편적 진행은 여러 변형을 거친 뒤 또 다른 파편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전반부 마지막에 들었던 대금의 트럼펫 사운드 노이즈, 피아노의 진동 마사지기, 검은고의 사포지가 만들어내는 반복 사운드입니다. 이제 음악은 다시금 전반부의 재료들을 끌어들이고
한층 더 센 음향을 만들어 갑니다. 전반부에서 사용된 재료들을 다시 사용할 뿐 아니라 전반부보다 한층 더 복잡한 패시지, 그리고 더 강한 다이내믹으로 음악을 점차 더 고조시켜 나갑니다. 마지막에는 3명의 연주자가 진동기를 페인트 철통에 대고 소음을 만들어내다가 한 명씩 서서히 진동기 소리를 멈추면서 전체 음악은 끝나게 됩니다. 이처럼 작곡가 박정은의 리베, 사랑은 직관적이고 자유로운 음악적 진행을 보여줍니다. 작곡가 박정은이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의 완벽한 연인들에서 포착한 사랑이라는 키워드는 이처럼 작곡가 안에서 완전히 내면화되어 개인적인 경험과 기억으로 바뀌고 이것은 다시 작곡가의 독자적인 음악 어법으로 번역됩니다. 때문에 이 작품은 작곡의 출발이 외부 대상이더라도 앞서 살펴본 작곡가 박윤경과 이재신의 작품들과는 달리 미술작품과 음악작품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이 작품은 외적 아이디어를 음악의 내용으로 직접적으로 담아내기보다는 오히려 온전히 내면화시켜 추상적인 음악 효과들로 완성됩니다. 앞서 이 작품은 구조나 형식을 알아보는 것보다 시간적 흐름에 따른 음악적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 적절한 분석 접근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음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구조를 알아보는 것에 익숙하지만 사실 음악을 구조화하여 생각한다는 것은 시간으로서의 음악을 공간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구조라는 것 자체가 시간적인 것을 공간에 투사하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구조적 접근이 아닌 시간적 접근을 요한다는 점에서 수행으로서의 음악 예술을 실험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작품의 의미는 연주되는 그 시간 속에서 비로소 그 의미가 생겨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첫 번째 공연에서 연주될 5작품을 형식과 내용, 작곡의 두 출발점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작곡가 황성공과 전우경의 작품은 작곡의 출발점이 음악 자체인 경우였습니다. 이 두 작품은 음악 외적 요인이 개입하지 않고 음악적인 관계로만 음악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그 과정에서 나름의 음악적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작곡가 박윤경, 이재신, 박정은의 작품은 각각 춤, 시, 미술 작품이 작곡의 출발점이 되는 작품들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오방색 은율가락과 한강아리랑은 외적 대상을 음악적으로 잘 번역해냅니다. 즉, 음악 외적 대상이 음악의 구체적인 내용이 됩니다. 동시에 이 구체적인 내용은 일정한 형식 안에 담김으로써 더욱 설득력 있게 청중에게 전달됩니다. 한편 작곡가 박정은의 리베, 사랑의 경우 두 작품과는 결이 달라서 음악 외적 레퍼런스를 염두에 두고 있음에도 음악은 외적 대상을 직접적으로 담아내기보다는 작곡가의 추상적인 음악 어법으로 완성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 작품들을 형식미학과 내용미학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분이 항상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 알려주는 만큼 감추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미나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구분은 각 작품들은 출발점이 다르다는 점은 알려주지만 양쪽 모두 형식과 내용, 어느 한쪽에 경도되기보다 둘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감추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